여기 국제학회장에서 한국과 유전적으로 너무 똑같은 민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며 전문가들이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유전학 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알렉스 카터입니다. 1998년 10살이던 제 동생 에밀리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15살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매일 병실에서 동생의 작은 손을 잡고 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에밀리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 했지만 항암 치료의 고통을 이겨내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였죠. 2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저는 병원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동생의 병을 이해하고 싶어서였지만 점차 유전자와 질병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백혈병 치료에서 유전자 분석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 분야의 발전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12살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의과대학 대신 유전학을 선택한 것도 더 많은 에밀리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며 의학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체감했던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옥스퍼드에서 연구를 시작한 지 8년째, 동아시아 고대 유전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연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어느 날 우연히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골의 DNA 분석 결과를 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엎을 만큼 특별했어요. 현대 한국인들의 DNA가 가진 독특한 패턴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어떤 민족의 것과도 달랐습니다. 특히 면역력과 관련된 유전자 부분에서 놀라운 특성들이 발견되었죠.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이 유전자 패턴이 한국인들의 뛰어난 적응력과 창의성을 설명해준다는 점이었어요. IMF 위기에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한 것이나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특히 유럽 유전자 연구소의 권위자인 필립 콜린스 박사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일본이나 중국과 동일시하며 그 독창성을 부정하고 있었죠. 그의 왜곡된 주장들은 과학자로서 제 양심을 크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연구해야 했어요. 마침 한국유전자연구소에서 초청 제안이 왔고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동생을 잃은 후 다짐했던 진실 추구에 대한 열정이 저를 이끌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왜 이 연구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죠. 한국 토지로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유전자연구소의 김아린 연구원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서울의 모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네요. 최첨단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처마가 보이는 풍경은 마치 시간이 공존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연구소의 시설은 영국의 어떤 연구소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현대적이었어요. 한국유전자연구소에서 처음 만난 최민수 소장님은 저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그분이 보여주신 한국인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그동안 제가 접했던 어떤 자료보다 체계적이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미 개인별
유전자 분석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한인 연구원이 한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한국인의 면역 체계가 특정 항암제에 보이는 독특한 반응에 관한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동생 에밀리가 투병 중에 겪었던 항암제 부작용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당시에 이런 유전자 기반 맞춤형 치료법이 있었더라면 에밀리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들의 DNA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면역 관련 유전자 변이였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민족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것이었고, 한국인들의 높은 질병 저항력을 설명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었죠. 특히 이 유전자 변이는 현대의학이 풀지 못한 여러 난치병 치료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한인 연구원이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발굴 현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발견된 고대 유골들은 제가 옥스퍼드에서 봤던 데이터의 실제 원천이었죠. 발굴된 유골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며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의 경험은 제 연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골들의 DNA를 분석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현대 한국인들의 DNA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면역 유전자가 이미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한인 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심층 분석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가야시대 유골에서 추출한 DNA는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고, 동시에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DNA와도 독특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죠. 이는 한반도가 고대부터 동서양 문명의 교차점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는 증거였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는 곧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라후족과의 유전적 연관성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나 이때 필립 콜린스가 우리의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명한 학술지들이 우리의 논문 게재를 거부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랴트 자치공화국의 한 연구소에서 보내온 데이터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들의 고대 유골 DNA가 한국의 고분군 출토 유골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가 단순한 변방이 아닌 고대 문명의 중요한 허브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유전자들이 현대 한국인들의 뛰어난 적응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특별한 유전자는 한국인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최민수 소장님은 이 발견의 중요성을 즉시 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지원으로 우리는 더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필립 콜린스의 이전 연구들에서 심각한 오류와 의도적인 왜곡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필립 콜린스의 연구 왜곡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논문들을 세세히 검토하면서 저는 그가 의도적으로 아시아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왜곡해왔다는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한국인의 유전자를 일본인이나 중국인의 아류로 분류한 그의 주장은 순수한 학문적 오류를 넘어선 악의적 왜곡이었죠. 그러던 중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 유전학 컨퍼런스에서 필립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한국인의 유전적 독창성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인의 DNA는 단순히 중국과 일본의 혼합형에 불과하다는 그의 발언은 컨퍼런스장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인 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철저한 반박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야시대 유골에서 발견된 독특한 면역, 유전자 변이와
그것이 현대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한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부랴트 자치공화국의 연구진이 보내준 비교 분석 자료는 한국인 DNA의 독자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어요. 컨퍼런스 발표 도중 필립의 동료였던 중국 연구원 왕리펑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언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필립 박사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발견한 고대 DNA 증거들은 한국인들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 중 하나였던 그가 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필립의 과거 연구들에서 발견한 데이터 조작의 증거를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2018년 논문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데이터들, 2020년 연구에서 왜곡된 통계 처리, 그리고 가장 최근 발표된 논문의 명백한 표절 증거까지.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필립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은 학문적 토론이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였죠. 하지만 이미 진실은 명백했어요. 최민수 소장님이 준비해주신 추가 증거들이 그의 허위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했고 결국 필립은 더 이상의 변명도 못한 채 회의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인의 유전적 독창성이 국제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의 시작에 불과했죠. 컨퍼런스 이후 우리의 연구는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한국유전자연구소에는 세계 각지에서 연구 협력 제안이 쇄도했고 특히 면역력 관련 유전자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최민수 소장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강원도 고산지대의 한 고분에서 새로운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인연구원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죠. 이 유골은 기원전 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DNA 분석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현대 한국인에게서 발견되는 특이 면역 유전자의 원형이 이미 그때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유전자가 현대 의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정 질병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동생 에밀리가 투병했던 백혈병 치료에도 이 연구가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인연구원은 이 유전자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한반도 각지의 고분군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연대별 DNA 분석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특별한 유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최적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마치 한반도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진화해 온 것 같았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는 곧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유전자가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면역 질환의 치료에 획기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고 한국의 제약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정 국가들이 이 연구 결과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특히 필립의 제자들이 주도하는 한 연구팀은 우리의 발견이 자신들의 이전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더욱 대담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연구원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반도 전역의 고대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며 DNA 샘플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동삼동 패총부터 강화도의 고인돌군까지 각 시대별 유골에서 추출한 DNA는
우리의 이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의 발견은 획기적이었어요. 제주 김영굴에서 발견된 고대 인류의 유골은 우리가 연구하던 특이 면역 유전자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이 유전자의 진화 과정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죠. 연구가 진전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이 특이 유전자는 단순한 면역력 강화를 넘어 환경, 적응력과 높은 스트레스 저항성까지 제공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현대 한국인들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준 이유를 설명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필립의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연구를 회방 놓으려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전 연구 결과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마치 이 특이 유전자가 자신들이 먼저 발견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연구팀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구의 신뢰성까지 흔들려고 했죠. 하지만 최민수 소장님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소장님은 국제학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의 연구 과정을 직접 참관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의 방문은 우리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여주었죠. 브라운 박사는 우리의 연구 방법론과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 발견이 현대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지지 발언은 국제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필립의 제자들이 제기한 의혹은 자연스럽게 설득력을 잃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이 연구 결과를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특이 유전자가 백혈병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에밀리를 떠올리며 이 연구가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연구가 임상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주요 대학병원들과 협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혈액종양내과팀은 우리가 발견한 특이 유전자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착수했어요. 첫 번째 임상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에서 한국인 환자들의 회복률이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항암제 부작용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발견한 특이 면역 유전자가 실제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였죠.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 의료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독일의 샤리테 병원 등 세계적인 의료기관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그들은 이 특이 유전자를 자신들의 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했죠. 그러던 중 한인연구원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고대 한의학 서적들과 조선왕조실록에서 특이할 정도로 높은 회복력을 보인 환자들의 기록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 기록들을 분석해보니 그들의 증상과 회복 과정이 우리가 연구하는 특이 유전자의 특성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연구에 역사적 깊이를 더해주었어요. 한국인들의 특별한 면역력은 현대의학이 발견해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전적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최민수 소장님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제약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신 거죠. 실제로 여러 한국 제약회사들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에 착수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글로벌 임상 단계에 진입했어요. 필립의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제 임상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국제학계에서 그들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브라운 박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발견한 이 특이 유전자는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혁명이 될 것이다. 브라운 박사의 발언은 국제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특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우리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한국인의 특이 면역 유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인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추가 연구에서 우리는 이 유전자가 단순한 질병 저항력을 넘어 인체의 전반적인 회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이는 한국인들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준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최민수 소장님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셨어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유전자 연구를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였죠. 이 제안은 국제사회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필립의 제자들이 속한 연구소에서 심각한 데이터 조작 사실이 내부 고발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간 연구 결과를 왜곡하고 아시아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 사건은 국제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저명한 학술지들이 필립과 그의 제자들의 과거 논문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연구 결과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어요. 특히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진은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특이 유전자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죠. 특히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소아 백혈병 치료법 개발입니다. 에밀리와 같은 운명을 겪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연구가 진전을 보이면서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특이 면역 유전자를 활용한 치료법은 이미 여러 난치병 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소아 백혈병 환자들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소식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인연구원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 광범위한 연구를 제안했어요. 한국인의 특이 유전자가 현대 질병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었죠. 최민수 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우리는 미래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결단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연구 결과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선언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나라와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연구 결과가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급증했고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한국의 치료법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서울은 이제 글로벌 의료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근무하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우리의 연구를 인정하고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필립의 후임자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온 것이었죠.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이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우리의 연구 성과를 21세기 최고의 의학적 발견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 세계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된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에밀리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한 어린 환자가 우리의 치료법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이 연구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연구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이 발견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했어요. 하린 연구원은 이 특이 유전자가 가진 또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전자가 환경 적응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특이 면역 유전자는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력을 보이는 이 유전자의 특성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최민수 소장님은 이런 우리의 연구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소장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미래 세대 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인류의 미래 생존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참여였습니다. 그들의 DNA에서 발견된 특이 유전자는 이전 세대보다 더욱 진화된 형태를 보여주었어요. 마치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았죠. 이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생활 양식이 이 특이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 구조, 빠른 변화를 수용하는 문화적 특성 등이 유전자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와 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융합된 모습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에요. 특히 전통 한의학의 원리들이 현대 유전학의 관점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죠. 우리의 연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의료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인의 특이 유전자가 가진 치료 잠재력을 다양한 질병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면역 질환과 난치병 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린 연구원은 최근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과 협력 연구를 제안했어요. 한국인의 특이 유전자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발견을 넘어 동아시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았죠. 최민수 소장님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연구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자는 취지였죠. 특히 개발도상국들과의 의료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돌이켜보면 10년 전 에밀리를 잃고 시작된 저의 연구가 이렇게 큰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특이 유전자 연구는 이제 세계 의학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의대생들을 위한 강의를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에게 우리의 발견을 전달하고 그들이 이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앞으로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연구를 계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 항상 한국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